두뇌 발달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 뇌 발달의 비결 11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중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사람이 수학적, 공간적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 라우처 교수의 연구 결과가 특별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쥐를 대상으로 미로 탈출 실험을 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쥐가 소음을 들은 쥐보다 길을 정확하고 빨리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음악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지능적 지수가 훨씬 높게 나왔고, 음악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컴퓨터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공간적 추론 능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음정과 리듬을 익힐 때 필요한 섬세함과 정교함이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음악은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잘하겠다는 마음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두뇌 발달이나 성취감을 갖는데 월등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자녀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믿음을 갖고 기다려준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웃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정상 상태의 혈액과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한 후의 혈액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유쾌하게 웃은 사람의 혈액에서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백혈구와 항체 생성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단백질 글로불린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면역을 억제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양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웃는 동안 인체의 진통제라 불리는 엔돌핀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굳어지며 근엄해지는 모습은 웃음을 잃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고 주름진 얼굴이라도 습관적인 표정 관리를 통해서 미소를 띤 아름다운 얼굴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외모뿐 아니라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미소와 웃음으로 화답하다 보면 자연스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표정이 미소를 짓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 미소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를 한 편 낭독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가시가 억센 나무일수록 꽃이 아름답습니다. 찬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일수록 단풍이 오색찬연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보다 들판에서 자란 잡초꽃이 더 향기롭습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는 단련을 거쳐야 성공에 이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깊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침체될 필요가 없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생명의 씨앗을 땅속에 심듯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쌍둥이 동생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쌍둥이 동생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어 살아날 확률이 10%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 부부는 곧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를 측은하게 지켜보던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쌍둥이를 엄마의 뱃속처럼 함께 인큐베이터에 두면 안 될까요? 병원 규칙은 하나의 인큐베이터에는 반드시 한 아기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쌍둥이 동생을 위해 두 아이를 함께 인큐베이터에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한 아이가 아픈 동생을 향해 팔을 뻗어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은 아이가 동생이 아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동생의 호흡과 맥박이 차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혈압과 맥박도 40도에 이르던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던 날 세상은 함께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생명이란 생리적인 논리로 정의되지 않는가 봅니다. 생명은 사랑의 힘이 빚어낸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호흡을 듣는 순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행복을 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버는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죽어라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훗날 돌이켜보니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행복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민 소득과는 별개로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이 아닌 비교적 가난하고 발전이 늦은 나라들입니다. 2009년 영국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중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가 1위를 차지한 것이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번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은 참보물이 아닙니다. 단지 행복이라는 식탁에 차려진
하나의 반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로버트 잉거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고 행복을 즐겨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돈을 벌지만 돈만 최고다라는 생각을 잠시 바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시다. 행복의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행복을 벌어봅시다. 그러면 인생에 단 한 점의 후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